네, 안녕하세요. FA2급 이론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회계 기초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무회계의 간단한 이해와 그리고 회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려면 회계 기본 가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계라고 하는 아주 특수성 중에 하나가 기간 개념입니다. 그래서 회계 기간에 대한 요 세 가지 항목별로 자칫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 첫 번째 강의에서 재무회계, 또 원가관리회계, 그리고 세무회계, 이 각각의 회계가 각각의 이제 회계 분류를 가지고 있고 그 분류 중에서도 재무회계가 가지고 있는 요 앞부분에 회계 원리가 FAT 2급 시험에 출제가 된다고 하는 설명까지 제가 드렸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재무회계라고 하는 거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원가관리회계랑 세무회계를 비교를 간단하게 좀 해봐야 재무회계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재무회계는 기업이 얼마만큼 돈을 벌었는지, 얼마를 들고 있는지, 그러한 회계 정보를, 이걸 회계 정보 또는 재무 정보를 외부의 다양한 주주, 다양한 투자자 또는 우리 기업의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기업의 정보를 알려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보고합니까? 그럼 외부에 보고합니다. 자,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재무 정보를 만들어서 재무회계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그들은 대부분 투자자들이고요. 투자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가 말하는 그 회계 정보는 결국엔 재무제표라고 하는 표로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내는 재무제표가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고될 때 그냥 기업이 지가 마음대로만 만드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걸 만들더라도 그걸 만들기 위한 기준이 있잖아요. 수학은 공식이 있듯이. 자, 그래서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는 회계기준이라고 불렀던 거고, 현재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은 상장 기업들은 외국에 가가지고 우리 기업의 정보를 보고해야 될 의무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회계기준은 KIFRS라고 하는 국제회계기준도 있고요. 우리나라에 적용받는 일반 기업 회계기준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재무제표라고 하는 보고되는 회계 정보가 달라진다는 거고요. 그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기준 적용하느냐가 중요했던 거죠. 여러분은 IFRS가 아니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공부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여러분 재무제표를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없겠죠. 회계라고 하는 개념을 어느 정도는 알고 싶어서 공부를 한다면. 근데 재무제표는 만약에 2019년도 재무제표를 보고 싶다. 2020년도 재무제표를 보고 싶다. 2021년도 재무제표를 보고 싶다.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할 텐데 우리가 재무제표를 볼 때요. 2020년도 재무제표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언제쯤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게 되나요? 2020년도에는 못 봐요. 1년이라는 기간이 경과돼서 뭐가 나와야죠. 적어도 2020년도의 재무제표는 2021년도 2, 3월에 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결산을 해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이 지금 주주라면 2021년도에 보고 있는 그 재무제표의 정보는 이후 정보예요? 이전 정보예요? 결국은 이전 정보예요. 그러니까 과거 지향적인 정보를 외부에 보여줄 뿐이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회계는 과거지향적인 정보라고 부르는 거죠. 과목에 대한 건 뭐 못 써도 되고요. 요 정도. 근데 이제 재무회계를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원가나 세무회계하고 다르기 때문이에요. 원가는요. 삼성전자가 제품 만들기 위해서 얼마가 들어갔지? 그 원가를 디테일하게, 아이고 너무 안 이쁘게 적었죠? 그런 원가를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르냐면 제조원가라고 부르고요. 제조원가가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계산하는 이유는 이미 나간 돈을 나중에 알 수가 없어. 나중에 알려면 이 일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원가는 지금 어디까지 계산했을 때 원가가 이 정도 들어갔지. 그러면 이후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계획하려고. 원가가 많이 나왔어. 통제하려고. 어떻게 하면 원가를 절감할까? 이런 거 의사결정하려고요. 누가 이런 의사결정을 할까요? 외부의 주주? 주주는 아무리 돈이 많고 이 회사에 아무리 많은 자금을 투자했어도
그 기업의 원가는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 원가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 회계는 누구를 위한 거냐? 내부정보 이용자예요. CEO. 경영자는 알아야지. 얘가 이걸 알아야지 원가 통제를 하든 계획을 하든 제품 중에서 얘는 이익이 안 나니까 폐지하든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정 보고서가 있을 뿐이지 어떤 표가 없습니다. 대신 보고서가 없다고 생각해도 돼요. 우리가 만들기 나름이고요. 보고할 때 기준이 있냐? 기업마다 원가도 다르고요. 기준 같은 것도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만들면 돼요.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양이 많아요. 그리고 어려워요.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경영학적인 관점인 거죠.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의사결정할까를 예측하려고 하는 거지 이미 들어간 원가를 계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단순한 회계는 원가고요. 나중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관리하는 건 관리회계라고 부릅니다. 왜 이거를 설명하느냐. 재무회계를 이해하기 위해선 다른 회계가 어떤지를 알아야지 이 회계랑 이 회계가 이런 거구나. 재무회계는 결국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구나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무회계는요. 여러분이 물건을 사고 팔 때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실 수 있죠. 부가세가 나가잖아요. 그쵸? 커피 한 잔만 마셔도 부가세가 나갑니다. 물건 하나만 사도 부가세가 나가요. 부가세가 안 나가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우유여도 흰 우유는 부가세를 안 냅니다. 그런데 색깔 들어가는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들은 다 세금을 냅니다. 부가가치세를. 물건마다 조금 달라요. 그런 걸 알아야지 서울우유는 흰 우유를 팔 때는 부가세를 붙이지 말아야 되고요. 가공우유는 부가세를 붙여야 돼요. 여러분 실무자들이요. 세금을 모르고는 매출 못 일으키고요. 매입 못 일으켜요. 부가가치세가 기본이 돼요. 모든 매입 매출 거래. 그 다음 기본적으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급여 받으면 세금 원천징수 당하죠? 그거 모르고 어떻게 살아요? 그걸 알아야지 여러분이 돈 번 것 중에 세금 얼마 나가는지 알죠? 법인? 마지막 법인세 내야 되죠. 자,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에다가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세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세법은 한치의 오차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회계는요. 좀 틀려도 돼요 사실. 오류가 발생되잖아요. 수정하면 돼요. 가산세 안 냅니다. 그냥 틀렸어? 그럼 저 틀렸어요. 공시하고요. 다시 수정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양심적으로. 그렇게 하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세금은 신고하는 날까지 신고해야 되고 납부를 해야 되는 날까지 세금 내야 되고요. 안 내면 그 이후부터 매일매일 가산세가 계속 붙어요. 그래서 세금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에서는 얘가 제일 예민합니다. 세금 부분이. 근데 기업이 커가면 커갈수록 재무회계가 더 중요해지기도 하고요. 재무정보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조금 봤어요. 같이. 여러분은 재무회계를 중점적으로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비교를 잘 하시고 그래서 재무회계는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구나. 그래서 결론은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회계를 우리가 재무회계라고 부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가 회계의 근본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공부할 거는 회계기간이에요. 자, 그러면 저거 잠깐만 읽어볼게요. 이걸 읽고 회계기간에 대한 날짜를 좀 개념을 잡아볼게요. 그 회계는 누구를 위한 거냐? 외부정보 이용자를 위한 거야, 지금부터. 경영자는 필요 없어. 지는 지가 알아서 보는 거니까. 외부정보 이용자는 기업이 경영해가지고 얼마를 벌었는지 보고 싶어 해요. 적시에 보고 싶어 해. 근데 이렇게 봐. 지금 한 3월 6일 된 거야. 3월 6일에 전화해. 삼성전자한테. 얼마 벌었는지 알려주세요. 당신 누구세요? 그러면 전 주주입니다. 당신 회사에 100주를 들고 있어요. 저 엄청나죠?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식이 82,000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82,000원에 100주. 이 정도를 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진짜 많이 있네. 엄청난 주주네. 100주는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삼성에게는. 그치만 이 사람이 야 3월 6일 현재 3월 6일까지 번 돈을 나보고 보여주래. 삼성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3월 6일 현재 재무제표를 보여요. 적시에 보고 싶어 해요. 주주는. 그치만 기업은 설립하고 청산할 때까지 계속 돈을 벌어요. 계속.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번 돈을 카운트해서 주주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달라고 할 때마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간을 끊어서 보여주는 거야. 기간을 끊어서.
그래서 보시면 기간 동안 기업이 경영성과를 그때그때 보여주는 건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또한 청산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2010년에 개업했거든요. 근데 계속 사업하니까 기다려주세요. 저 2023년에 폐업할 거예요. 그러면 이때 개업해가지고 이때 폐업하면 얼마 벌었는지 이때 보고해 드릴 테니까 기다리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청산할 때까지 누가 기다립니까? 유용한 정보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회계는 기간을 하나의 기간을 끊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번 돈을 계산하자.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번 돈을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언제까지 보여주자. 그럼 1년 동안 번 돈을 보여주면 전년도랑 비교해서 계속 상승하고 있구나도 비교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계라고 하는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회계 기간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먼저 이걸 하는 이유는 뒤에 계속 나올 말은 회계 기간별로 시작하고 끊고 이렇게 가는 거야. 여러분이 만드는 재무제표. 1년에 한 번씩 만드는 거죠. 연 단위로. 그 기간이 회계 기간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는요. 한 번 하고 끝나요? 계속 가요. 계속 가요. 순환해요. 매번 순환해. 그래서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기간이라는 개념을 설정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 벌었니? 너. 손실일 수도 있고 이익일 수도 있지? 그래서 손실일 수도 있고 이익일 수도 있잖아요. 자, 끊어가지고 손익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네가 벌었니? 그러면 너 현재 네가 지금 들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보여줘봐. 네가 처음에 얼마로부터 출발했어. 근데 손익이 얼마야? 그러면 네 돈은 좀 늘어나지 않았겠을까? 얼마 정도 바뀌었는지 좀 알려줄래? 일정 시점, 너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가 어떤지 좀 보여줘봐. 그런 걸 보여주려면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재무제표를 만들려면 회계기간이라는 개념은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기간이라는 게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기업이 처음에 설립할 때요. 정관에다가 우리 회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회계기간을 가져갈게요 라고 하면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자, 페이지를 좀 바꿀게요. 그럼 이렇게 가는 거야. 이제 우리는 개업하고 나서 쭉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쭉 가는데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들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제 구간을 이제 끊어야 돼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대부분 어떻게 끊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의 형태는 그 언제부터의 시작이 대부분 1월 1일이고 언제까지에 대한 개념이 달력 기준으로 딱 이렇게 연단이죠. 이렇게 많이 가잖아. 이걸 시작으로 가고요. 이걸 마지막으로 가요. 만약에요. X 2년에 일했다면 우리는 한 3년 전에 개업했다. 시작했다. 그러면 전년도는 1월 1, 전년도도 1월 1일부터 전년도도 12월 말일인데 요 날은 12월 말이라고 그럼 또 일치하겠네?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 날이 땡 하고 넘어가는 순간 X2년이 되는 거고. 그럼 이번 연도 X2년 12월 말일이 바로 몇 년도 몇 월 며칠이 되겠어요? X3년도 1월 1일이 되지 않을까요? 그쵸? 이렇게. 그리고 또 X3년이 시작되겠죠. 그리고 12월 말일까지 마감하겠죠. 이렇게 1년 단위로 끊어서 야 그러면 끊자. 우리는 1월부터 12월까지 끊을게. 그러면 이렇게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나 얼마 벌었는지 계산해서 주주들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그러면 주주들은 그 생각을 들고 기다리면 되죠. 1년 정도는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에게 재무정보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한데 대부분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요. 근데 어떤 회사는 이렇게도 가요. 어떻게도 가냐면요. 지웁니다. 자, 지우고 이렇게도 갈 수 있어. 선생님 저는 1월 1일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혹시 6월 말일 하면 안 되나요? 다른 기업들은 1년을 한 번에 마감하지만 저는 6개월 마감으로 갈래요. 6개월 마감으로 갈래요. 이거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7개월도 가능해요. 근데요. 한 기간을 1월부터 그 다음 연도 2월 6일까지 그러면 1년이 넘어가죠.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만 지키면 그 범위 안에서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자, 1월부터 그 다음 연도 2월 6일까지 이런 회계기간은 존재할 수 없고 그 기간이 1년이라는 기간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그게 6개월로 졌든 6개월을 가든 1년으로 가든 상관없어요. 다 가능해요. 시작과 마지막에 그 기간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용어를 조금 보면 이렇게 기간을 쭉 끊어가지고요. 이때부터 이때까지 이번 연도죠. 이번 연도가 지금 2021년인데요. 2021년도 요 기간이 우리 회사만 그럽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이 이렇게 가죠. 근데 우리나라만 그래요? 전 세계가 그러죠. 자, 2021년은 모두에게 당해년도예요. 그래서 회계기간이라는 개념 중에 당해년도 회계기간이라는 말로 두 글자로 끊어가지고요. 예를 지금부터 이제 회계에서는 당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2020년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2021년도 시점에 얘가 당기면 2020년도는 전년도 회계기간이라는 말로 부르기 때문에 전기라고 부르는 거고요.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2022년은 존재하죠. 이미 존재하는 거죠. 미래이긴 하지만 그런 내년 차기에 도래되는 기간을 우리가 차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회계에서는 2021년도라는 이름보다 그냥 당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올해구나 이거예요. 그러면 얘가 단기로 되는 순간에 얘는 전기가 되는 거고요. 얘는 차기가 되는 거예요. 색깔 바꿀게요. 만약에요. 제가 2020년도에 서 있었다면 2021년도가 되기 전 제가 2021년도에 서 있었다면 얘가 단기였겠죠. 전년도가 아직 21년도가 되기 직전은 단기였을 거 아니야. 그러면 2021년이 2020년도 시점에서는 뭐였겠어요? 차기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연도를 얘기하지 않고요. 이번 연도가 단기라고 하는 것만 정하면 전년도, 차기 이렇게 말하는 게 회계에서는 훨씬 더 편하거든요. 2020년, 2018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 전기, 차기라고 부르는 게 회계의 기본적인 용어예요. 우리는 지금 회계 용어를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작일과 마지막이 있잖아. 근데 그 시작일이 어떤 회사는 4월 1일이고 그리고 3월 말일일 수도 있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돼요. 어떤 회사는 6월 1일부터 5월 말일일 수도 있고요. 통상적으로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을 많이 사용할 뿐이에요. 국가회계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기업회계도 동일하게 많이 가요. 그러면 시작일과 마지막 날짜는 다르지만 첫날과 끝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계는 첫날을 다 통일해서 기초라고 부르고요. 마지막 날짜를 기말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깔끔해져. 그리고 그 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거래들을 기준거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1월 1일을 기초라고 부르고요. 자, 6월 1일이 시작이 되는 어떤 기업은 6월 1일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4월 1일이 기초인 기업도 있어요.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이때부터 기말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 기간이 1년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지우고 다시 앞으로 가서 회계기간, 회계연도는 기업의 정관에 정하면 돼요. 그런데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는 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1월 1일부터 12월까지를 하나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고 대신 4월부터 3월 말일도 가능하고 아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일자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요 내용을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기간을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어를 부를 때요. 1월 1일, 12월 말일이라고 부르는 건 그냥 우리끼리 얘기해 볼게요. 아우, 촌스러워. 무슨 1월 1일, 12월 말일이라고 불러. 저 회사는 4월이고 5월이 3월인데. 그럼 됐고 우리 회계 용어로 부르자. 기초라고 불러. 끝. 기말이라 불러. 끝. 너의 기초가 4월 1일이고 너의 기말이 3월 말일이지? 상관없어. 기초와 기말을 끊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번 연도로 단기, 전년도를 전기, 이후년도를 차기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기초와 기말이라는 이름으로 회계 용어를 사용하는 게 통상적인 회계 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잠깐 회계 용어를 조금 정리하는 그 다음 페이지로 좀 가볼게요. 자, 그러면 기초는 언제예요? 시작일. 기초는 시작일. 기말은 마지막 날. 이번 연도 단기. 이전 연도 전기. 차후 년도 차기. 자, 이제 여기서 뭘 얘기할 거냐면 지울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숫자를 제가 한번 대입시켜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전년도도 있지만 나는 올해 연도에 처음으로 사업을 했다고 전제를 한번 깔아봅시다. 자, 그러면 기초에요. 재수 중에 100원이 있었는데 기중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30원을 벌었대요. 그러면 기말이 얼마 있겠어요? 100원에다가 30원 벌었으니까 130원 있겠죠. 그러면 100원짜리 기업이 30원을 벌어서 130원이 되면 이번 연도에 열심히 일해서 결과가 130이 된 거죠. 자, 그럼 130원이라고 하는 돈을 마감한 이유는 뭐예요? 갖다 버리려고? 아니면 다 써버리려고?
아니면 내년에 더 큰 사업하기 위해서 넘겨주려고. 지금 차기 연도 요 날은 이 회계년도 12월 말일이 그 다음 연도 몇 월 며칠과 같아요. 1월 1일과 같죠. 근데 1월 1일은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기초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130원을 열심히 벌어들여서 잔액을 남기면 그 돈을 넘겨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업의 재무정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좀 올라야죠. 이렇게. 원래 100원짜리였다? 근데 그 다음 연도 130원이 돼 있는 거야. 그 다음 연도에 170원이 돼 있어. 그럼 벌었다는 거잖아. 벌었다는 거죠. 벌면은 그만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많이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게 정상적인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회계기간에 대한 개념이 요 안에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조금만 더 하고 다음 시간에 재무제표를 같이 보는 걸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넘겨주는 작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월한다 이렇게 부르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잠깐만 이렇게 그려놓고 지워놓고 요거만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1월 1일이면 전년도는 이 날짜가 전년도 12월 31일 전년도 기말이었을 거잖아요. 그럼 전년도에 100원 남은 걸 이번 연도 기초에 100원을 넘겨줬겠죠. 자, 요때 전년도에 마감한 걸 이번 연도에 넘겨주면 이 100원을 우리가 회계에서는 전년도께 올해로 넘어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요. 전기이월이라고 부르고요. 30원의 이익이 만들어지면 그 30원을 더해서 130원을 만든 다음 130원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넘겨줘. 그 130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내년으로 넘겨주는 돈입니다. 이래서 걔를 차기이월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이 아마 용어로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전기이월, 차기이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전기이월은 전년도 기말 잔액이 되는 거고 차기이월은 당기 기말 잔액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용어를 제가 적어볼 테니까 맞는지 한번 보세요. 자, 전기이월은 전년도에 넘어온 거죠. 근데 전기이월기 전년도에 넘어온 건 전년도 입장에서는 차기 2월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기 2월이라는 게 전년도에 당해 연도로 2월 된 걸 말하고요. 이번 연도에 마감한 걸 넘겨줄 때는 내년으로 넘깁니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기 기준으로. 근데 단기 기준으로 말하는 전기 2월이 전년도 기준으로는 뭐예요? 전년도 기준으로는 차기 2월 잔액인 거죠. 전년도에 차기 2월 100을 차기 2월 하는 순간 이번 연도 전기 2월이 넘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넘겨주니까. 만약에 단기 차기 2월이 130이다. 그러면 전기 2월은 얼마가 되겠어요? 130원이 되겠죠. 얼마를 벌었느냐에 따라 넘겨주는 잔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감소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회계에서는 기본적인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그 용어들이 회계 기간이라는 걸 설정하는 순간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보고 이번 시간을 좀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 3번에 회계라고 하는 기본 가정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방금 전에 봤던 회계 기간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말문제로. 회계 기본 가정은 3개니까 요 이름을 외우시고 회계 실체의 가정, 계속 기업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라고 부르는데 기업 실체는요. 우리가 기업 실체 정보를 보여준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 기업에 삼성이라는 기업에 대주주가 있잖아요. 그쵸? 대주주가 누군지 여러분 알잖아. 근데 그 대주주의 정보를 보여주는 건 아니지. 그 주주가 그 기업에 엄청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업 자체의 정보를 외부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소유주하고 독립적인 존재하는 별도의 회계 단위로 설정해서 그 회계 단위가 그 회계 단위를 회계 자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회사 자체. 그 기업의 정보를 독립적인 회계 단위로 구분한 다음 재무제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업 실체라고 하는 가정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이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실체가 있습니까? 건물이 그 기업의 실체인가요? 종업원들인가요? 제품인가요? 뭐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기업이라는 건 그 모든 인적 자원, 물적 자원들이 합쳐져서 분리우는 어떤 독립적인 실체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소유주하고 구분한다. 개별적인 기업은 하나의 독립적인 회계 단위로서 움직이는 그래서 그 기업 자체를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회계라고 부르기 때문에 기업 실체라고 하는 걸 가정하에 재무제표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회계 기본 가정인 거야. 이하고 일치시키면 안 된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기업 실체가 설립을 하고요. 언제까지 사업을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설립할지 모르지만 회계는 계속 기업을 그러니까 중간에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중단한다는 가정하지 않고 청산하지 않고 계속 기업을 운영한다, 경영한다라고 하는 가정에 회계 처리를 해요. 그래서 기간을 끊는 거야. 언제 정단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업은 영위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회계 기간이라는 걸 설정하는 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 실체는 목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동안 존속할 거라고 하는 가정을 깔고 가요. 그래서 중간에 청산하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고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도 없을 거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회계라고 하는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하에서 삼성전자의 정보를 보고하는 거고요. 이 가정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한 달, 1년 단위로 끊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기간별 보고는 존속기간을 일정한 단위로 지금 분할했죠? 분할하면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이제 기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업이 존속기간을 이제부터 언제까지 존속할 건지는 모르나 그 존속하는 기간을 2년 묶고 3번 묶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일정 회계 기간 단위로 기업이 설정하는 방법대로 끊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다양한 재무제표를 외부에 보여주는 것이 기본 가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는 요 두 번째 강의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회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단위, 아니 기간, 회계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선에서는 마음껏 정할 수 있다. 그 부분이 매우 중요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했던 건 회계가 가지고 있는 재무회계가 가지고 있는 특징, 누구를 위한 거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지 과거 정보라는 거죠. 그런 정보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마지막 세 번째, 회계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 처리 방식은 가정에 의해서 실행하는 거야. 근데 그게 기업 실체라고 하는 자체를 소유주하고 분리해서 인식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은 중간에 중단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가정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언제까지 사업을 할지 모르니 기간을 끄는 거죠. 그걸 이렇게 회계 단위별로 기업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구분하고 있었던 거구나.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별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봤고요. 자, 두 번째 강의부터 FAT 2급 시험에 이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카테고리별로 회계 기초 개념 이해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회계 기간에 대한 조금 더 심도 있는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